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 김효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베트남 부동산이 앞으로 3배, 4배, 5배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10가지 조건을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인프라 완성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이 지하철 1호선만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1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그리고 3호선, 4호선까지도 완벽하게 운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2TM 지금 신도시에 있는 다리들 있잖아요. 1번 다리, 2번 다리, 해저 터널이 있는데 3번 다리와 4번 다리까지 준공이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확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되고 주거 수요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인프라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조건은 롱탄 국제공항 이슈입니다. 자, 지금 롱탄 국제공항이 베트남 정부에서는 2026년에 개항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빠르면 2025년 말 올해 12월이면 충분히 준공이 다 되고 개항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올해 3월에 오픈이 됐어야 하는 건데 작년 12월부터 오픈이 되면서 조금 더 앞당겨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롱탄 신공항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롱탄 신공항은 이미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 상승에 있어서 이미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롱탄 신공항과 그리고 호치민을 잇는 이 고속도로까지 완벽하게 준공이 된다면 앞으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GDP 성장률을 유지하냐 못하냐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GDP 성장률이 연평균 6%에서 7%까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충분히 GDP 성장률이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GDP 성장률이 계속 좋아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는 최소 5%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DP 성장률이 곧 집값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받쳐줘야 베트남 부동산도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중산층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 상류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들이 따라서 많아진다면 이 부동산 상승이 굉장히 잘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베트남에서는 2030년 5천만 명의 인구가 중산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의 인구가 1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5천만 명, 즉 50%가 중산층이 된다면 지금의 아파트로는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워낙에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상승이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상으로 3배가 아닌 5배 혹은 7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약 한 5년 전에 찍었었던 영상이 있어요. 베트남 부동산 3배 간다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보다 지금 부동산 상승이 약 3배가 넘었습니다. 뭐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역세권이 있는 마스터리 타워디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가가 1스퀘어미터에 1200불, 1500불 대였는데 지금 4500불을 넘어서 5000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베트남 부동산이 어떻게 상승이 될지 충분히 가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에 대한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아파트의 30%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30%가 넘어가면 분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따로 사거나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핑크북 등기부 등본에 대한 발급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핑크북이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법에 대한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아직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이런 가설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자본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던 베트남 정부가 만약에 핑크북을 외국인들한테도 쉽게 발급을 해준다면 이 외국인들이 이 핑크북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아니라 이 자국에 있는 자본으로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핑크북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거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법과 제도가 투명해지고 외국인이 충분히 투자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앞으로 베트남 부동산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금융시장에 대한 발달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대출 금리가 약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담보대출도 약 11%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로는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장기 모기지 상품이 진행이 되어야 이런 상품으로 중산층들이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대규모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대출이 풀리면 베트남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들도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외국인 자본 유입입니다. 지금 LG나 하이퐁의 LG, 그리고 방린의 삼성, 그리고 구근의 삼성 백색가전 이런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LG나 삼성 정도로만으로 베트남 부동산이 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펀드나 외국인 펀드, 개인 투자자들, 외국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베트남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들을 위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부분은 환전 이슈입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벌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못 가지고 나간다면 혹은 세금 환급이 어렵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외국 투자 자본들이 베트남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도시계획 실현입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호치민의 투팀 신도시를 동쪽 금융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곧 보험,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을 다 투팀 신도시 쪽으로 모여서 뉴욕의 맨하튼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여의도처럼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부터 7번까지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시도 같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이나 글로벌 금융사 그리고 국제 기업에 대한 본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2TM 신도시를 금융 허브로 동남아의 금융 허브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9번째로 관광 서비스업입니다. 관광 그러면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그러면 관광이고 자,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광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낮냐?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서비스업이 많이 올라간다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또 오고 싶은 베트남으로 기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베트남에 한번 오시고 나서 나는 눈탱이 맞았다. 그리고 베트남 가보니까 막상 싸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베트남은 굉장히 저렴한 국가입니다. 모든 부분이 쌀국수도 저렴하고 마사지도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10,000원이나 15,000원 정도로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쌀국수도 뭐 한 2,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외국에서 관광객으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가격을 내고 하시지 않고 이거보다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지불을 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 뭐 국제 컨벤션 센터 같은 것들이 좀 늘면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처럼 똑같이 바다를 다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끼고 있고 이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주변 국가를 보시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요 6개 국가만 해도 보통 베트남을 다 찍고 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에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유통하는 부분, 무역하는 부분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정치적 안정과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상승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베트남 부동산 상승이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찍어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